민주평화길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답사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은 6개 권역 총 240여 명이, 2021년은 13개 권역 총 590여 명이 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고, 2022년은 영암군 48명을 시작으로 11개 권역 총 528명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본연수를 신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 희망을 주는 생동하는 봄의 향연이 시작되는 화사한 어느 봄날, 백운산의 의로운 기상이 살아 숨쉬는 광양 남도 민주평화길입니다. (1855년) 음력 12월 11일 백운산 문덕봉의 전기를 받아 글하는 올곧은 선비로 살아갈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이가 바로 매천 황현 선생입니다. 매천 선생의 생가에서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올립니다. 4.16이죠. 4.16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55년에 태어났었거든요. 이 석사리 마을에서 32년을 사시는데요. 그 19세기 말의 석사리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죠. 매천 선생이 20대에 서울로 유학하여 많은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베푸는 삶을 실천한 조부 황직의 재력 덕택이었습니다. 매천 선생은 이곳 석사리에서 32세 때까지 살다 동생 황혼을 포함한 일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백운산 뒷자락 구례 간전면 만수동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제가 이 땅을 우리 시로 이전을 받으려고 제가 일본에 우리 편지를 3번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답이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형, 자기 선조들을 잊지 않게 해서, 자기 또 형제들 잊지 않게 해서 일본에 돈을 보내서 땅을 구입해서 영모지를 짓게끔 했다고 말해요. 매천은 29세에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였으나 당시 실력자인 시관 한장석의 장난으로 낙방을 합니다. 그러나 34세 때 1등 2인으로 입격하고 이어 대과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구례 만수동으로 낙향하였습니다. 매천 역사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010년 매천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매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매천 선생 봉분을 비롯한 장수황씨 묘역을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이 비는 영모제 마당에 놓인 애국지사 황현 지묘 비입니다. 선생은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하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역사를 기록하여 근대사 연구에 필독서라 하는 매천 야록과 오화기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굳이 이 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비 옆에 시를 붓대 현장에서는 이 제목하고 내용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비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실 때도 1948을 기준으로 한다면 1948 더하기 62 빼기 1을 해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실 때도. 근데 아니에요. 매천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 1910년 9월 10일 절명시 사수와 죽어 마땅한 을을 밝힌 유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바로 이곳이 매천 선생의 묘입니다. 유당공원은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공원으로 1528년 광양 현감 박세우가 광양읍성을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한 마을 숲입니다. 전몰장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비죠.
근데 정작 저 충원비에는 전몰장병의 주인공, 전몰장병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1960년에는 그런 생각이 없던 시대에 전몰장병을 위한 비를 만들면서도 전몰장병의 주인공의 이름을 저 비에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비의 규모도 작고요. 현재 유당공원에는 총 16기의 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사이에 전라도 관찰사, 광양현감 및 군수를 지낸 관리들의 치적비가 대부분입니다. 즉 토평사적비, 선정비, 불망비, 애민비 등입니다. 특히 관찰사 겸 위무사, 이공도제 애민선정비의 주인공 이도제는 매천야록에 의하면 1894년 12월 김계남을 잡아 죽이고 전봉준을 체포하여 함거에 실어 서울로 압송하는 일을 한 인물입니다. 행군수 조우예석, 흉민선정비의 주인공 조예석은 일제강점기 판사를 지낸 경력으로 친일 인물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또 관찰사 이공근호, 청덕 애민비의 주인공 이근호는 을사오조 군부 대신 이근택의 아우입니다. 이렇게 유당공원의 비석거리는 알량한 권력으로 민중도를 괴롭힌 목민관들의 치적만 기리는 비석으로 난무합니다. 이곳 이제 황병학, 황순모, 백운산 의병부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전에 잠깐 이곳 지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의 가장 동쪽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 읍불봉이라는 봉우리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읍불봉이 아니고 읍불봉 앞에 내일 우리가 옥룡계곡 들어가면서 보면 보이는데요. 백운산이 서쪽에 상봉 가장 높은 1222m 정상이에요. 항일 의병의 얼이 깃든 비촌마을입니다. 비촌마을은 사만중 변안의 비읍지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974년 수호댐 건설로 현재의 산등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500년경 비촌마을로 창원 황씨들이 이주해 살면서 많은 유림들이 나왔고 이러한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비촌마을과 수호댐이 내려다 보이는 누정 백운루입니다. 이곳에서는 수호댐과 수려한 주변 풍광을 마주보며 광양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벤트 게임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함께해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비촌마을의 의사 황병학 기념비와 화산 황씨 유허비, 그리고 의사 운전공 황공 순모 기적비입니다. 1908년 음력 7월 26일 백운산 묵백에 200명 내외 의병들이 모여 황병학을 의병장에 그의 종숙인 황순모를 선봉장에 초대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사 황병학 기념비죠. 저 비를 광양 유림회관 앞에 세워줍니다. 세워주니까 그 후손들이 그 비와 똑같은 비를 이곳에 또 하나 만든 거. 의병장의 비가 갑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비를 옮기려다가 본질을 옮기려다가 그 정부가 일본군에 미리 결통이 났던가 봐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본군의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대부분이 전사를 하시고 황병학 의병장은 기록에 의하면 잠량을 해서 수용을 잡았어요. 잠량을 해서 여수 쪽으로 탈출을 해서 비는 비촌마을 창원 황씨 제실 앞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황병학 의병 백운산 전투비입니다. 의병들은 대호 정비와 무기를 확보해 망독포고를 점령한 일본 무리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의병들의 기습 공격으로 일본 어부들이 피해를 당하자 일본군은 황병학 의병장의 고향 마을인 비촌마을, 주민들에게 온갖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병들은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투 끝에 많은 의병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화익이 머리 끝까지 박두했으니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살 바에야 차라리 원수를 갚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구국에 대한 처절함과 절박함이 배어있는 황병학 의병의 출정가를 노래로 만든 비입니다. 나머지 비화를 들으며 망덕폭으로 이동합니다. 진월면 망덕산 아래 있는 망덕포구에는 윤동주 친필 유고가 보존된 정병욱 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의병부대가 광양 망덕에 이주한 일본인 어부와 자파상 가족을 공격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병욱 가옥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건축되었습니다. 망덕포구의 이 가옥은 일제강점기 말 윤동주 시인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관한 곳이며 정병욱이 판소리를 연구한 장소로 국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기도 합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다리는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별 해는 밤을 모티브로 하여 별 해는 다리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배알도입니다. 대동여지도 등의 사도로 표기되어 뱀섬으로 불려오다가 현재는 망덕리 외막마을 산정에 있다는 천자를 배알하는 형국이라 하여 배알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산줄기가 저쪽 하동 금호산으로 연결되거든요. 금호산에서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지리산까지 가는 거야. 백두대간까지 가는 거야. 돌아서 광주의 무등산을 돌아서 조계선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그 안에 내린 모든 빗물이 이곳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배알도 정상에는 낙낙장송 사이로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운정이 있습니다. 넉넉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보며 모처럼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배알도 수변 공원에서 펼쳐지는 광양 벚꽃놀이입니다. 흥겨운 장단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함께하는 남도학 소장님이신 주철이 박사님의 명쾌한 강의를 2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인간이 작용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루한 옛날의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역사가 그런 것이었을까? 이제 종류에 나올 겁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낼 건데, 역사라는 건 제가 보기에 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부단하게 작용해서 과거 이야기를 현재로 풀어내는 겁니다. 현재로. 6월 29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고 7월 20일 법률 제18303호로 여순사건 특별법,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마 마지막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여집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법으로. 그래서 1월 21일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지금 여순사건위원회라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3년 반 정도, 짧으면 3년 반, 길면 한 4년 정도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가 양성한 국군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걸 조선시대의 의병이라고 했고, 그렇죠? 한 마리도 의병이 탄생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 의병은 정규 부대입니까? 비정규 부대입니까? 비정규 부대잖아요. 국가가 녹을 먹고 있는 군인들이, 이 멍청한 놈 새끼들이 국가를 못 지켜서 지금 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의병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비정규 부대예요. 비정규 부대. 이게 빨치산이란 말은 외래어인데 우리말로 크게 해석을 하고 비정규 부대를 빨치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빨치산. 제주가 어디에 속해요? 삼여단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 4.3이 막 발생하면 군을 어디서 파견시키냐면 이 5연대하고 6연대, 부산에 있는 5연대와 대구 6연대가 파견을 가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5연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4연대가 파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14연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명령이 어디에 떨어진 거야? 이 여단에 떨어진 거예요. 여단에 떨어져서 여단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연대로서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군이 명령을 거부했다고.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군은 명령을 따라야겠죠. 다 같이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라고. 그래서 시간을 전략해보면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을 보십시오. 1948년 7월 17일 만들어진 재헌헌법,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사명을 한다. 제주도가 만약에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았다면 당연히 13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임무를 띄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임무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우리 헌법 보십시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사명을 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다. 드디어 육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들어갑니다. 육공화국에서.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다시는 군인이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처음으로 육공화국에 들어갑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의 첫 탐방지는 광양역사문화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연대 이 봉기군들이 장악한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순천입니다. 순천. 봉기군이 실질적으로 점령한 지역은 순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봉기군들은 14연대에서 봉기를 할 때 목적지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 동서고금의 모든 항쟁이나 저항사를 보면은 두 가지를 놓고 정확히 봐줘야 돼요. 지도부가 갖고 있는 관점, 그 명분과 실제 실행을 옮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어서 매일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경모라는 사진 작가가 찍어놨죠. 이 광양은 다행히 이경모라는 아주 걸출한 작가가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운산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운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본다면, 백운산은 얼마나 중요한 산이냐면 이 남로당 전남도당으로부터는 당시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긴 이경모 기자.
그리고 백운산과 남로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동하여 광양 서초등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말한 이론적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론적 사회주의로 입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일까요? 네? 똑같이 차별이 좀 그래요. 똑같이 나눈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해방이 되면서 우리 민족은 저 한경도 끝터리에서부터 이 제주도 끝까지 세 가지의 민중들이 염원을 갖게 돼요. 세 가지 과제.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세 가지의 과제. 그 세 가지 과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 독립국가예요. 근데 이 자주 독립국가가 변화가 돼요. 언제 변화가 되냐면 여러분 들어보시죠. 신탁통치. 모스크바 상상회의를 통해서 이거 이제 자주 통일국가로 전환이 돼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리움 미술관의 순회전인 인간 7개의 질문 전시회를 관람합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인류 문명에 믿기지 않는 변화는 물론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도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재해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각에서 리움은 7개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국내외 작가 50여 명과 작품 13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그림자처럼 청산해야 할 근대 아픈 역사가 우리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순항쟁 당시 4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반송제입니다. 에서 광양으로 가는 칠포장도로의 길가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신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진을 바로 이경모라는 작가가 여기서 찍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찍게 되는데 기자죠. 당시에는 기자가 찍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왜 울고 있었냐면 이렇게 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지금 27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데는 31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사람들이 학살이 됐는데 이 학살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제 10월 19일 여순항쟁이 발발합니다. 14일에 군인들이 봉기를 합니다.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올라오죠. 순천으로. 그럼 순천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이미 전남도 경찰청에서는 인근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 명령을 내립니다. 인근에 있는 경찰들은 전부 순천으로 응원 부대를 파견해라. 그래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구례, 곡성 이런 경찰들이 지금 어디로 모이냐면 순천으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순천으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봉기군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그럼 마찬가지 이 광양경찰서에서도 일개 중대병력이 순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순천으로 이동하다 보면 순천에 가서 이제 순천 답사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만 장대딸이 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매복에 당합니다. 이 광양 경찰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응원 부대로 파견했다가 총도 못 쏴보고 매복을 당해서 다시 이 광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광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광양 경찰서에는 당시에 어떤 뭐 사회주의나 이런 혐의들로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피신을 가기 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학살한 겁니다. 그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이죠. 옥룡면 삼남리 3번 마을 앞 백운산 지구 전몰장병 위령비입니다. 이 비는 1953년 백운산 빨치산 토벌 작전에서 전사한 허정수 소령 이하 총 44명의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11경비단 전우회에서 세운 위령비입니다. 백운산 토벌 작전에 나섰던 제11경비대는 1951년 2월 14일 경남 김해에 주둔하였습니다. 제11경비대는 지리산과 백운산 빨치산 토벌과 도로 경비, 후방 방어와 치안 확보, 포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곳은 백운산 전남도당 연병장과 토벌대에 의해 많은 빨치산이 희생된 곳입니다. 여수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목균입니다. 그래서 유목균은 그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군이 이대로 있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 광양 포항에서 배를 타고 광양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곳 광양의 백운산으로 갑니다. 그 부대가 빨치산의 전설적인 부대, 여수 부대입니다. 여수 부대. 그래서 처음에 이 백운산의 빨치산은 여수 부대가 나옵니다.
여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여수 사람들은 아니 이 전체는 여수 부대였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 빨치산에서 수많은 이 백운산에서 많은 군인도 죽었고 민간인도 죽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땅을 다 사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사서 돼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비석을 만든 겁니다. 이거에 만든 것들은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자기가 빨치산을 해서 자수해서 다시 사찰 유격대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서 정령들을 세워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쁜 장소만 기억했었는데 아픈 역사까지 함께 알게 되어서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연수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연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수 추천합니다. 이 광양에 와서 광양 지역사를 배울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지역에 관심이 많고 여수에서도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여수에서 출발했던 그 항쟁의 불길이 순천이나 광양에서 어떻게 이어졌을까 좀 궁금한 측면이 있어서 이 광양 답사에 함께하게 됐고요. 여러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당시 시대의 아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그 민중들의 고충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것들 상당히 가슴도 아팠고 역사교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좀 즐겁게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졌지만 아이들하고는 조금 더 즐겁게 다니면서도 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나 체험활동 자료를 조금 더 개발하는 데 매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 연수를 통해서 학교 가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남도 민주평화길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답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지역에 있었다라고 했는데도 몰랐던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었고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자고 하면 지역의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느껴서 아이들을 잘 데리고 오는 게 사전 답사하면서 그리고 지금 답사 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광양에 살지만 그리고 광양에서 역사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광양의 지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생소한 부분도 많고 사실은 교과서 외적인 지식이어서 좀 등한시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몰랐던 지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리고 좀 기울게 보고 있었던 현대사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유용한 경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광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을 어떻게 연대하면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이번 연수에서 배웠던 이 많은 감동과 또 배움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역사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역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청산에 있어서 우리 이 민주평화길을 답사하신 선생님들이 자그마한 실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좀 올곧게 기억되고 기록되었으면 합니다.